단독 서울시 2만, 한국당 300만 말했지만 개천절 집회, 탄핵 전국 계산대로라면 53만 명. 헤럴드 경제위원울 기자, 서울시의 2016년 탄핵 전국 당시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 산출식을 지난 개천절 집회 때 그대로 적용해보니 당시 참석 인원이 근 53만 명 이상이란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당초 예상 인원 2만 명은 훌쩍 넘지만 자유한국당 등 주최 측 추산 인원 최대 300만 명에는 큰 폭으로 못 미치는 값이다. 이 숫자만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와 한국당 모두 집회를 지나치게 과대평가의 사회 혼란 유발에 일조한 셈이 된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지하철역 12곳의 이용객은 모두 119만 2,439명이다. 같은 역 12곳에 대한 지난해 10월 토요일 평균 이용시민 66만 1,120명, 보다 53만 1,319명 많아진 값이다. 역은 1호선 서울, 시청, 종각, 종로상가역, 2호선 시청, 을지로 입구역, 3호선 경복궁, 안국, 종로상가역, 5호선 서대문, 광화문, 종로상가역 등이다. 앞서 공사는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을 때도 똑같은 지하철역 12곳에 대한 이용객 수를 추산했다. 서울시는 역 12곳의 이용객 수가 전년 토요일 평균 대비 101만 1,293명 늘었다며 시내 전세버스, KTX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집회장을 찾은 승객들도 있다. 집회 주최 측의 집계 100만 명은 허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계산식은 이후 탄핵 전국 집회 때마다 참석자를 추산하는 공식으로 쓰인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와 한국당 모두 집회 참석 인원을 큰 폭으로 호도한 데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각 진영의 예상치와 추산치 모두 틀려도 너무 틀렸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론 탄핵 전국 계산값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공실력 있는 추산치로 취급된 게 사실이라며 그때와 지금 광화문 집회의 핵심 직결지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당시 광화문 집회의 참석 인원을 2만여 명으로 예측하고 교통대책을 세웠다. 아무리 추정 값이라지만 실제 참석 수와 가장 가까운 값에서 25분의 1 이하로 참석 인원을 책정한 것은 집회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야권 성향 집회라서 관심을 쏟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국당 등 주최 측도 필요 이상의 뻥튀기 셈법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이 서초동 집회를 200만 명 참석으로 부풀린 데 대한 조롱 성격도 있었지만 정쟁 유발에 기름을 끼얹어 사회적 소모를 가중시켰다는 비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집회 신고 인원이 2만 명이었다는 점을 보고 그대로 대책을 세웠다면 부족한 대처를 한 게 맞다며 어떤 집회가 2만 명을 신고했다고 해서 2만 명이 모이는가. 특히 이번 같은 집회는 계산법에 따른 값처럼 이같이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부풀리기 논쟁을 놓고선 정치가 아닌 힘을 통해 대결하겠다며 세력을 과시하는 행태라며 정쟁을 넘은 투쟁 수준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사는 3일 광화문광장 인근 지하철역 12곳의 이용객 수를 처음 밝혔을 때 2016년 공개한 역 12개에서 1호선 서울역, 3호선 안국역, 전체 이용객 수 18만 3,775명, 이 아닌 3호선 독립문역, 5호선 을지로 사가역, 3만 2,589명을 공개했다. 이번 53만 1,319명이란 값은 1호선 서울역, 3호선 안국역 이용객 수를 추가로 확보한 후 계산한 것이다. 조국,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 서울, 대구, 광주만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내일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수석 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는 모레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수석 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4곳은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외에 대구와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결국 법무부 제시한 대로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논의 끝에 결국 그대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석 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 폭언하는 것을 엄벌하는 내부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공보준칙 시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홍수석 대변인은 국민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정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의 인권수사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법무부에서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당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조국 처남 세월호 근무 SNS 유포. 법무부 허위사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있다는 일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글과 관련해 법무부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의 SNS에서는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57, 동양대학교 교수의 동생 정모 씨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항해사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서는 정 씨가 선장 이준석, 74, 씨 대신 세월호 침몰을 지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또 다른 글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가족 등이 정 씨가 근무했던 A의 운사와 연관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이 총리와 조 장관, 정 교수 등이 모두 세월호 참사와 엮여 있다는 취지의 글도 있다. 법무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SNS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석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고위당, 정, 청 협의회에서 이 두 법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의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빨리 완수하자며 야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권의 검찰개혁은 조국 사퇴 명분 쌓기용이라면서 검찰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선 2+2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참여를 하자고 합의했다며 어느 의원이 할지 추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북매체 한미일 합참의장 회동 비난, 군사적 대결 고취. 북한 매체가 지난 1일 현지 시간 미국에서 이뤄진 한미일 합동참모본부 의장 회동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한 것을 비난했다.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14일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기도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동을 군사적 공모 결탁행위라 부르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미일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군사적 대결 격화를 고조시켜 부정적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이번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본과 한국의 군부 당국자들을 끌어들여 회담을 벌여놓은 목적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을 되살림으로써 저들의 침략적인 삼각 군사동맹에 더욱 든든히 얼검매자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번에 미일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짝짝꿍이를 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부채질하는 도발적인 망동이라며 이는 그 무엇으로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대결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합참은 한미일 회동에서 고위군 지도자들은 상호 안보 우려들을 다루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소마이어, 지소미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자간 협력이 거론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이 논의됐는지 주목을 받았다.